이제는 이 철판을 그냥 이런 부분들은 그냥 두더라도 괜찮고 뭔가를 발라도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싹 다 도배하듯이 아니고, 왜 이런 것도 일종의 공기의 어떤 그 흐름, 이렇게 이제 텐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이런 홈이 이렇게 깊지 않습니까? 민자가 아니고 최대 한 3.5cm까지 이렇게 돌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공기에 텐션 역할을 해준다. 이 도어가 어떤 스피커가 들어가든 도어 형태가 정상적인 인클로저의 구조라기보다는 자동차 도어의 기능을 위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 마땅하지는 않죠. 인클로저 형태로서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응용을 해야 되니까,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단을 쓰든 가성비 좋게, 이게 가성비라는 것이 이걸 만드는데 시간을 이제 할애하는 양을 말하는 거죠. 엔지니어가 작업을 하고 또 기술료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이제 뭐 인건비 뭐 얼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는 데는 테크닉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노하우가 접목되는 것이고, 차에 가장 중요한 그 연비도 있고, 또 도어를 열고 닫을 때의 어떤 무게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이제 불편함 없이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일종의 노하우고 그 테크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대한으로 인스톨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기량을 접목한 다음에, 또 그것이 이제 실제 소리로 들려오는 그 음악을 또 어떻게 튜닝을 하고, 또 앰프, 파워 앰프와 스피커의 매칭을 잘 살리고, 서브우퍼와 또 미드베이스의 매칭, 그리고 중음 스피커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있잖아요. 요 중음 스피커와 고음은 이제 에필라 하단부에 들어가고, 그런 거에 매칭하는 것도 모든 것이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초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의 장착 방법과 형태가 일단은 잘 돼 있을 때, 그 다음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고, 장착이라든가 작업되어 있는 패턴,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맞지 않으면 소리 튜닝을 하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여도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유능한 팀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고, 팀이 멤버들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아무리 좋은 전략 기술을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승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선수들의 그 테크닉 능력, 기량이 좋아야만이 그걸 잘 조합했을 때 상대와 경합을 했을 때 승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하나 요소별로 좋은 소리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앰프를 걸고 어떤 스피커를 장착하든지 간에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리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무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군사가 전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 그것들이 조합되면 승리하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무기도 아니고 군사들이 비리하다. 그거는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는 짜증만 난다. 이리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작업의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이것도 이 전체 시스템에서는 아주 한 부분의 과정인 거죠. 이는 모든 하나하나들이 모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이끌어내고자 하는 소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조건의 바탕,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도 그렇고, 나무 소재를 쓴 것도 그렇고, 우리가 좀 실리콘을 쓴다는 것은 실리콘 종류가 많습니다. 많고, 매트도 종류가 많죠. 쇠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스피커 콘지 종류가 많죠. 종이도 또 나눠지고,
플라스틱 합성 소재도 또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리콘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접착력도 좋고 세월이 지나서도 괜찮고 그리고 탄력도 좋고 또 어떤 실리콘은 딱딱한 실리콘도 있습니다. 굳으면 그냥 돌처럼 깨지면 깨졌지 딱딱한 거. 어떤 실리콘은 계속 물컹물컹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물컹물컹. 그런 또 실리콘이 아니고 이제 여기 실리콘은 텐션 탄력이 아주 조금 있으면서 그 탄력 강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아까 그 보여줬죠 동영상에. 실리콘의 이름이 있죠. 그 제작한 그 제조사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어떤 용도인지 이렇게 이제 활용할 때 아무 재료나 써서 좋은 소리 실리콘과 뭐 바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도 이 OEM 자동차 회사의 매트는 안 좋은 거는 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벤츠인데 10년 된 게인데 뗄락해도 떨어질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차 중에서도 좀 저가형 차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5년만 돼도 요거 깡 때리면 이게 툭툭 일납니다. 매트가 이게 이제 철판에 울림을 막기 위해서 붙인 건데 이제 소재의 차이겠죠. 그것처럼 이 실리콘도 소재의 차이가 있고 이 나무를 넣었다 목재에 썩지 않나? 물이 들어가면 썩을 낀데 실리콘하고 붙여놓으면 썩는데 그럼 방음이 되나? 실리콘이 덜렁덜렁 움직이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나무도 지난 동영상에 설명했지만은 이 울린이라는 나무죠. 울린하고 잎회가 많이 쓰입니다. 울린은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나무고 잎회는 이제 브라질 이렇게 주로 이제 뜨뜻한 나라에서 나오는데 따신 나라라고 무조건 물렁물렁한 나무가 아니고 고무나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오크 참나무도 있고 한데 고무나무 참나무도 굉장히 단단한 나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는데 항상 약간 이제 벌거스리한 거 그것도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수분에 좀 약하죠. 수분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잎회와 울리는 수분에 많이 강합니다. 수분에 강하고 요 갱도가 이게 단단한 갱도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피의 무게를 잡았을 때도 좀 무겁고 그래서 이제 습도에 강하고 단단하다 이게 잘 안 휘어지는 거죠.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런 나무를 썼고 또 기본적인 아까 실리콘 종류도 이 접착을 할 때 실리콘하고 이 쇠판하고 뭐 5mm씩 10mm 떠갖고 붙였다. 그러면 또 효과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실리콘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단단한 그 방수 실리콘 외에는 아무리 좋은 실리콘도 약간 탄성이 있는 겁니다. 탄탄한 탄성. 밀도를 유지하지만 탄성이 있죠. 그 탄성이 있기 때문에 꽝 쳤을 때 이 나무는 휘어지지 않지만은 이 철판도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실리콘이 한 뭐 5T 수준이나 10T 수준으로 있고 나무가 붙어 있으면 뚫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대한은 나무를 밀착해서 나무와 철판 사이는 거의 그냥 붙었다시피 하고 실리콘이 조금씩 있고 테두리에 또 실리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 한 개가 전체를 잡는 게 아니고 여러 개 8개 됐지 않습니까? 전체를 잡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나무에다가 실리콘 발랐다가 아니고 그러한 이제 깊이 있는 다양한 생각 하에 결정되어 있는 소재다. 그리고 나무를 쓰는 이유는 이게 다 철판이지 않습니까? 철판이고 철판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우리는 매트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또 매트만 바르게 되면 이 나무가 이렇게 이게 매트를 시공한 이후에 이쪽 뒤편 철판에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 어떤 매트는 탁한 소리가 나고 무겁고 맑은 소리가 전혀 없죠. 또 어떤 매트는 깨끗하게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매트만 과거에는 좋은 매트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열처리를 해서 바르면 그 매트가 장갑 한 2개, 3개 끼고 이라 열 뜨거우니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물결처럼 울렁울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맨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구석에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찰흙처럼 해갖고 집어넣고 딱 하나면 굳으면 딱 좋고 그거를 소리를 때렸을 때 두들겼을 때 소리가 카오디오적인 그 음악적인 소리에
가까운 그거 주파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 특징이라는 것이 같은 백열재가 나더라도 나무에서 나는 백열재가 있고 쇠에서 나는 백열재가 있고 또 고무 같은 데서 나는 백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신발 밑창에서 나는 백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고 뭐 사기에서 나는 백열재가 있고 이게 그 물체에 그 재료가 가진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고유 주파수가 나무라도 그냥 우리나라 그 소나무하고 또 조금 전에 울린 다를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뭐 흑단 또 다를 것이고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소리가 좀 탄탄한 느낌의 그 어떤 그 음색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음색도 이 엔클로저 안에 존재하는 재료들이 스피커 본연의 콘지에서 나는 소리와 결합돼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공진 현상, 다시 쉽게 설명하면 북이 있다 쳤을 때 북을 한쪽에 가죽이 있고 이쪽도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장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북을 한쪽에는 그냥 가죽이 없고 한쪽만 가죽이 있다 했을 때 그러면 탁 때렸을 때 가죽이 울려서 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럼 가죽이 울려서 나는데 이 북 주변에 만약 쇠로 만든 북이 있고 한쪽도 쇠로 되어 있고 하나의 북은 이제 울림이 좋은 나무 이렇게 해서 이쪽도 울림이 좋은 나무를 해가지고 이쪽만 가죽이 있을 때 쟀을 때 쇠와 그 나무와 두들겼을 때 울리는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쇠 나무 또는 이제 타일 같은 소재를 갖고 했다. 아니면 이제 테라코 만드는 찰흙, 진흙, 뭐 이런 도자기 같은 거 소재로 했다. 그 다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죽 하나만 갖고 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압력에 의한 공진 현상에 일어나는 주변 소재의 엔클로저 소재의 그네들의 소재별 주파수 고유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와 이 실제 울림이 되는 북하고 결합이 돼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북이라 생각하고 이게 이쪽에 북 타격되는 북판이라 가죽판이라 생각하면 되는 스피커가 그렇게 보면 그 원리가 간단한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해가 빠르죠. 그러면 이 속에도 아무리 이제 이게 했지만은 조금은 떨리겠죠. 만약 여기다가 뭐 바람이 조금만 불어 날아갈 수 있는 먼지를 막 붙여놨다 치자 표면에 그럼 빵 때리면 흔들려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조금은 울리겠죠. 아예 안 울린다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울린다고 해서 아예 안 울린다고 해서 소리 차이가 확연한 차이는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매트를 바르고 뭘 하든 울리는 양, 떨림의 양을 잡음을 유발시키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탄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 소재가 중요하고 또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또 장구나 북에 안에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목탁도 공간이 비어 있죠. 근데 그 공간 안에 뭐 다른 구조물이 막 들어갔다. 그러면 또 다른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목탁처럼 청아한 중심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장고처럼 중심 주파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어떤 스펙트럴 밸런스가 대역이 뭐 장고 같으면 뭐 한 200Hz부터 예를 들면은 뭐 한 2kHz까지 그 속에서 나대 한 300, 400이 중심 주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국한된 주파수지 않습니까? 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도 예를 들면 100Hz 전후에 100Hz가 중심 주파수면 북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뭐 1kHz 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스피커가 이렇게 재해내야 될 주파수 양이 있는 거죠. 그 양에 맞춰서 또 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스피커가 미드 베이스 스피커지만은 8인치지만은 60Hz부터 예를 들면 400Hz까지 낼 수도 있고 800Hz까지도 조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주파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보다는 풀레인지 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에 구조물이 들어갔을 때 북이나 장고나 이제 목탁은 이제 아주 설명하기 쉽게 위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돋구기 위한 설명의 비교의 악기입니다. 그 안에 어떤 그 깨끗하게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얼기설기되어 있으면 울림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걔 악기들은 깨끗하게 비어 있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나 이게 폭에 따라서 진폭의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저주파를 좀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작게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고 이제 북이 이제 얼마나 탱탱하게 땡기느냐 뭐 이게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장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장구도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장구 모양. 이게 민자면 그렇게 청한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지. 공진 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저음을 내는 거지만은 이 구조가 장구나 북, 목탁처럼 이렇게 생긴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이스 음을 울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이 구조물을 응용하다 보니 이러한 발상이 생기게 되고 또 고유 재질 그 인클로즈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재료들의 고유 주파수 특징도 이렇게 좀 섞어서 해야 되고 또 너무 또 공기의 흐름이나 압력이 잘 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또 이런 게 나무도 돼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탁처럼 퉁 울리게 있으면 또 안 되겠죠. 목탁처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목탁이 아니고 목탁 안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장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브우퍼 박스를 만들 때도 이게 어떤 형태의 외행 형태에서 안에 텅 비어날 수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구조물을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벽면에 이는 또 나무를 대거나 또 디퓨즈 같은 그런 스타일의 재료와 물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왜 들어가느냐 하면 이 공기의 이 스피커가 움직였을 때 안에 공진의 흐름과 공기의 반사가 되고 스피커가 빡 움직이면 이 문자를 보면은 공기가 만약에 스피커가 빡 쳤다 그러면 욱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이 스피커가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잘 맞으면 압력이 더 발생하고 잘 맞지 않으면 압력이 더 상쇄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반사음과 실제 또 스피커에서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공기의 진동, 반사돼서 오는 공기의 압력, 그런 거하고 이제 우리가 오토매틱처럼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이 음악도 좋고 예를 들면 콘도라 베이스도 듣기가 괜찮고 기타 베이스도 듣기 좋고 베이스를 치는 것도 뭐 또 킥드럼 발드럼 소리도 듣기 좋게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오토매틱처럼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특정적인 것만 잘 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다. 그러면 어떤 음악은 베이스가 참 좋은데 어떤 음악은 또 베이스가 잘 안 나는 게 주파수가 저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나. 더 잘 많이 나야 맞는데 어떤 경우는 저역은 잘 나는데 좀 더 탄탄한 80Hz, 100Hz까지 내려고 주파수를 더 늘리면 또 안 나. 그런 것들이 주파수 내부에 파장의 범위가 파장의 그 길이가 달라가지고 아래 곡선 복잡하게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공중에 비어 있으면 파장의 길이가 몇 메다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는 그런 말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저주파와 좀 더 이제 주파수가 이제 20Hz, 50Hz, 80Hz, 이 110Hz 이리 있다고 봤을 때 그 모든 주파수 동시에 움직이더라도 캔슬되지 않고 압력을 채줄 수 있다면 스피커의 에너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뭔가 안 맞으면 스피커가 계속 열심히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또 앰프 게인도 자꾸 올라가야 되고 앰프도 더 센 걸 달아야 되고 억지로 하는데 어떤 음악은 또 그런 대로 괜찮아. 스피커가 강하게 움직이고 앰프를 센 걸 다니까. 근데 어떤 음악은 또 별로야. 막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또 이 스피커 어떤 스피커가 되거든 이 엔클로즈 구조가 공진과 공명 반사 음압을 형성할 때 오토매틱처럼 어느 정도 다 맞아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홈오디오, 톨보이도 안에 구조가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우퍼박스를 만들어도 맹탕 비워놨지 않고 뒤에라도 먼 대주고 허범지라도 넣어주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도화 쪽이라든가 우퍼박스
뒤편에 또 디퓨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또 넣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토매틱.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오토매틱이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주파수도 맞고 저 주파수도 맞고, 이 안에서 좀 잘 어울려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구조물의 일환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나무가 들어가고, 높이도 이제 필요하죠. 이게 많이 응용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이렇게 어느 정도를, 좀 길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할 거는 매트를 이제 붙이는 작업입니다. 여기 매트 붙어 있죠. 좋은 겁니다, 이게. 아주 이게, 뭐 독일산 이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도 벤츠고, 벤츠에 기본적인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이제, 매트 자체는 좋고, 이게 이제 한 개라도 철판하고 딱 붙어 있으면 철판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북을 때리는데 북에다가 매트 요만한 거, 하나 손바닥만한 거 딱, 어느 부분이든 간에 약간 가장자리에 딱 붙여놓고 북을 빡 때릴 때, 그 울림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매트 때문에 북이 잘 안 울리니까, 아주기. 그것처럼 이러한 철판의 울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디오를 떠나서 또 문을 닫을 때 팅 하지 않습니까? 철판이 울립니다. 이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주고, 또 이 안에 또 빙 도는 이게 차가 시속 180, 200 이리 가면 이 어느 구석에서도 바람이 조금씩 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울릴 때도 그런 마찰음도 좀 줄여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 내용물들을 카오디오, 스피커, 소리 내는 엔클로저 구조물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 자체도 우리가 응용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내가 안 해도 저거가 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도화의 기본적인 이 정도면 한 6큐빅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이 구조물을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응용을 하되 이 맨땅은 철판을 비워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편에도 합성 철제고 이 측면도 바닥도 측면도 철제지 않습니까? 이 철은 어느 정도 표면에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장구가 얇은 나무로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서 울림을 좋게 한 것처럼 이 얇은 철판의 표면도 우리 울림에 도움은 반드시 됩니다. 근데 이 철판을 무조건 도배를 한다고 장땡이는 절대 아니다. 만약에 묵직하고 좀 무거운 소리, 화사하고 탱탱하고 다이내믹한 소리보다 나는 막 힙합처럼 묵직한 베이스를 해도 그러면 우리 부틸 매터 알루미늄 붙은 거 도배를 서너 곱을 해버리면 그리 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어떻습니까? 매니아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돈을 들인다는 것은, 매트를 갈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업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는 이제 그 돈을 썼는데 그것만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다 좋았고 남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나와야 맞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때에 따라서 이런 게 보이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하되 또 음의 어떤 그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행태의 노출도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철판 사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워낼 겁니다. 비워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상 봐가지고 중간에 허범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붙이는 허범제. 너무 맹탕 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요만큼만 가리고 요만큼만 가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거를 붙여보면 이제 우리 관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 관상 보고 맞하지 않습니까? 간에 어느 정도 영 이상한 말 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다 맞지는 않아도. 그것처럼 이 인클로저 하다 보면 관상적으로 딱 봤을 때 내가 이러한 소리를 낼 긴데 예를 들면 맑은 베이스를 내고 싶다. 예를 들면 부드러운 베이스를 내고 싶다. 이 도안은 풀렌저용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퍼용으로 할 것이다. 그런 또 이 스피커가 이 차에는 어떠한 종류의 스피커가 달릴 것이다. 또 이 스피커를 오늘 달았지만 다음에 또 다른 스피커를 바꿀 것이다.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관상적으로 작업돼 가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 소재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이 부분에는 또 뭔가 더 들어가야 되겠고 예를 들면 스티로폼도 이 속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공간 활용을 또 응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준비되어 갖고 100% 되어 있는 소재가 요거 다 바를 것이다 이게 아니고 기본 빼대는 골재가 준비되어 있고 작업하는 과정에 어떤 재료를 응용하고 어떤 부분에는 또 좀 더 많이 응용하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철판이 너무 넓은 공간이고 이런 것도 다 철판이지 않습니까? 이런 디펜 이런 것도 매트를 바른다고 다 짱땡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철판도 나쁜 게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큼은 일단은 요쪽 부분 또 요쪽 부분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구조목을 못 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너무 또 많이 두꺼워지면은 또 기존 부속물 이 카바 물바지하고 이런 파바들이 또 씻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저쪽에는 또 다른 소재 흡수하는 방수 스펀지 같은 거를 들어가야 맞겠죠. 철판을 맹탕 너무 비안한 거는 잡음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쪽 부속물이 많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또 돌려서 보시고 또 응용을 하실 때 또 기억이 안 나면 돌려서 보시고 이래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를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르려고 하니까 자를 한 개가 와서